안녕하세요, 신과장님입니다. 제가 위스키를 처음 사게 된 계기가 우연히 마트에 갔다가 잭 다니엘 올드 넘버 세븐을 사게 되면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 가격이 뭐 한 3, 4만 원대, 되게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서 마셔보는데 이게 소주랑은 맛이 다른 거죠. 이게 소주는 그냥 뭐 알코올 맛인데 이 위스키라는 게 여러 가지 맛의 굴곡이 있고 향도 좋고 도수는 높지만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후부터는 위스키의 매력에 빠지게 됐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책도 사보고 뭐 여러 가지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정보도 습득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과 처음 시작은 비슷할 거예요. 이게 발베니 12, 맥켈란 12, 쉐리 캐스크가 마시는 하면서 막 이것저것 마케팅이 요 위스키 업계도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는 그냥 한 병씩 한 병씩 방향성 없이 그냥 계속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위스키는 쌓이고 지갑에서 돈은 새고, 거기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 위스키를 수입할 때 세금이 155%가 붙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건 되게 앉아서 손해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10년 전부터 자산들의 상승률을 추적한 것이 있었는데, 주식, 채권, 부동산, 미술 작품보다 이 위스키가 상승률로는 가장 높더라고요. 그냥 일반 위스키 말고 고숙성 위스키들. 물론 팔고자 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참고로 이런 주류 거래가 개인 간 불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점점 위스키를 안 사게 됐고, 면세점 가거나 해외 나갈 때만, 그럴 때만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와 맛을 찾는 거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사 모아봤자 어차피 제가 좋아하고 마시는 건 한정적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는 글렌리벳, 글렌드로낙, 맥켈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들은 그렇게 막 맛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글렌리벳과 글렌드로낙, 맥켈란 이렇게 요것만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 말레이시아 여행 이후로 이번 대만 여행에서도 제 목적 중에 하나가 위스키였는데 이번에 와이프에게 꽤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있어야지 제가 이 위스키 컨텐츠라는 명분 하에서 좀 살 수 있거든요.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튼 그리고 제가 여기 대만에 오게 되면서 위스키를 총 3부작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자 해요. 한 부작마다 몇 화가 될진 모르겠지만 아직 편집을 안 해서요. 첫 번째는 지금 구맥이고요. 지금 찍는 구맥이. 그 2부는 이제 타이베이에 있는 시내에 있는 리커샵들의 제품과 가격들에 대해서 정보를 같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당연히 리커샵 주인한테 양해를 구했고요. 사진 찍어도 되냐 뭐 이런 것들 양해를 구했고요. 그리고 3부에서는 대만 하면 떠오르는 위스키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오마르고 하나는 카발란이고, 너무나 유명한 카발란으로 직접 탐방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 증류소 탐방기가 3부작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다른 대만 영상보다 일단 요 위스키 영상들을 먼저 찍어서 올릴 예정이에요. 왜냐면 이제 대만 여행 가시는 분들이 빨리 이거 정보를 보시고 결정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거든요. 이 환율을 보실 때 환율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나라와 이 나라의 돈의 교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그 나라의 국력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환율이 저렴하다 라는 것은 그 나라의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나 또는 금리 같은 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나라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서 2019년 30원 중반, 1대만 달러당 30원 중반대였는데 지금은 43원 정도 하거든요. 많이 올라갔죠.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올라갔는데, TSMC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운드리 기업이에요. 반도체요. 근데 이 기업이 너무 매출이 잘 나오다 보니까 국가 자체가 GDP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2003년인가 2006년 이후에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넘어서게 되는 게 2022년이다라고 예상이 될 만큼
되게 대만 경제력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대만 달러가 비싸요. 요거를 찍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대만 달러의 가격을 보시고 나중에 대만 달러 환율이 내려갔을 때, 원화 대비 가치가 하락했을 때 환전해 놓고 갖고 계시다가 여행 때 위스키를 하는 좀 현명한 구매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걸 찍는 이유기도 해요. 근데 여튼 43원으로 곱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제가 좀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40원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카발란 올로로소 쉐리오크 미니어처가 261 대만 달러, 요 비노바리크 1 하나 바이알이 261 대만 달러, 그리고 요 케이스가 30 대만 달러. 카발란 증류에서 산 요렇게 두 쌍이 총 합쳐서 813 대만 달러로 총 32,000원 정도 하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카발란 증류소에서 왜 위스키를 구매하지 않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집에 제가 비노바리크가 있고요, 그리고 포트캐스크도 이미 있어요. 700ml짜리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따로 살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거기 가시면 시음을 할 수 있어요. 되게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거든요. 카발란이 국민적인 사랑을 많이 받는 위스키 증류소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증류소를 굉장히 많이 놀러가요. 그리고 카발란 위스키를 파는 곳들이, 정식 판매소들이 타이페이 내에도 서너 군데가 있고, 큰 타이페이 101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다 시음할 수 있게 행사장이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요. 증류소에 가셔서 드시고 쇼핑하시는 게 가장 싸거든요. 이 쉐리 패밀리라는 시음을 했는데 가격이 800 대만 달러. 이제 피노, 만자니아, 올로로쇼 쉐리를 같이 맛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피노랑 만자니아가 꽤 맛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로로소는 되게 생각 외로 맛이 없었는데, 이한창 사인 버전은 참고로 카발란 증류소에 없습니다. 이한창 사인 버전을 사고 싶으면 그냥 타이페이 시내에 있는 리커샵에서 사셔야 돼요. 네, 여튼 이한창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살 필요가 있나 라고 싶어서 그냥 맛볼 수 있는 바이알이랑 미니어처 기념품으로 이렇게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한창이 사인 버전이 있고 없고가 사람들마다 이거 맛이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시중의 의견에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구매를 했고, 그리고 대만의 백화점, 뭐 시내에 있는 리커샵 이런 데 보면 맥켈란, 스프링뱅크, 야마자키 12년, 뭐 히비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일단 요 와일드 터키 101 버번 위스키 미니어처는 제가 패밀리마트 그리고 세븐일레븐 돌아다니다가 발견해서 샀는데, 요 미니어처 가격이 79 대만 달러예요. 그냥 한국이랑 비슷하거나 뭐 약간 싼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요 발베니 더블우드 12년 50 대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 정도? 참고로 대만의 리커샵들을 다닐 때 가격이 붙어있다고 해서 정가제는 아니에요. 얘기를 잘 하면 할인을 받아 살 수 있어요. 저도 다 할인받아 샀거든요. 다 할인받아 샀고, 한번 물어보시는 게 큰 죄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물어봤는데 할인 안 된다 하면 그냥 정가 주고 살지 말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고, 내가 2개 이상을 산다면 그것도 협상의 지렛대로 쓸 수 있겠죠. 내가 요 2개로 사면 가격 얼마로 줄 수 있냐 라고 또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발베니 17년 더블우드. 발베니 17년 더블우드는 참고로 품절이 됐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단종이 됐죠. 요 미니어처를 350 대만 달러에 팔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으니까 사운드스가 참 예쁘죠. 색상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높이도 차이 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글렌파클라스 105, 이런 버전이 있나요? 밀라브로 이렇게 감싼 버전이? 저는 이거 되게 처음 보는데, 이런 거는 그 아벨라워 아브나우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처리는. 그리고 글렌리베 18년 구형 버전이죠. 요 미니어처 2개는 각각 제가 얼마에 샀냐면 150 대만 달러에 샀습니다. 미니어처를 저는 원래 안 모으는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장식용으로 참 예쁜 것 같아서 샀고. 자, 그리고 대망의, 제가 여기 와서 무슨 위스키 살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20군데를 돌아본 결과 스프링뱅크가 있는 곳들이 한 2-3곳 정도 되고,
글랜드로낙 12, 15년은 정말 깔렸어요. 15년도 한 12만원, 14만원이면 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단 16년까지도 조금 봤는데 한 20% 가게에서 봤는데 21년은 몇 군데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오기 직전이랑 직후에 굉장히 한국인들이 많이 왔거든요. 가게 사장님들도 딱 보시면 그냥 하는 말이 한국인이네 하고 한국인이시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느낌상 많이 돌아다녔구나 한국인 분들이.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한테 인기 있는 것들이 굉장히 빨리 소진되고 있다. 맥켈란이 정말 많아요. 레어 캐스크도 그렇고 이제 18년, 25년, 30년 고속성도 되게 많고 12년도 많아요. 근데 희한하게 맥켈란은 다 비싸요. 그리고 대만의 특산 위스키라고 한다면 카발란이 있고, 또 하나는 글렌리벳 13 올로로소 쉐리 대만 독점판 CS 2022년까지는 나왔는데, 이제 이 13CS가 이제 단종이 되고 2023년부터 글렌리벳 15 CS가 나옵니다. 제가 갔던 20개 가게, 가품양주나 뭐 이런 한국 분들한테 유명한 대만 리커숍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그 20곳 중에서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샀는데 가격은 6,900 대만 달러 정도 줬고 원래 굉장히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이었거든요. 왠지 모르게 얘는 앞으로도 구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진하고 13CS보다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기 때문에 인기가 높을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제 이제 봉봉이가 2023년에 태어나기 때문에 봉봉이 기념주로 갖고 있다가 20살이 되는 해 이제 너가 태어날 때 이 위스키도 났다 하고 이제 맛 보여주려고요. 더 사고 싶어요. 이거는 다음에 한번 대만 여행 오면 계속 이거 찾아러 돌아다닐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요 글렌리벳 16년 나두라 CS, 흔히 인터넷에서 말하는 찐두라죠. 그 해외에서는 좀 그래도 구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좀 구할 수 있는데 남대문에 가셨던 분들이 이제 글을 올린 거 보니까 이 찐두라를 한 30만 원 뭐 이 언저리에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구매한 가격은 3,800 대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만 원 정도?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거 찐두라 중에 구형이거든요. 이 라벨지 보세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곰팡이가 이렇게 펴 있어요. 곰팡이가 오래됐죠, 되게. 언제 나온 거야? 나두라가 여러 가지 있죠. 찐두라, 짝두라, 뭐 나스두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찐두라여서 고민하다가 찐두라로 주웠습니다. 원래는 글렌리벳 13CS 사려고 했어요. 지금도 약간 이게 내 잘못된 선택을 했나라고 약간 고민은 돼요. 왜냐하면 고민은 되는데 제가 찐두라가 없어서 찐두라로 샀습니다. 찐두라가 있던 가게는 20분의 1 한 군데에서 발견됐었고, 그래도 글렌리벳 13CS는 한 3-4군데에서 제가 발견했었거든요. 가격대는 이렇게 위에 한번 쭉 테스트 창을 띄우기로 하고요. 그리고 구매기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2부에서는 제가 리커샵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가격 정보가 나와 있는 것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제가 다음에 또 해외여행 갔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